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HDL 모델링에서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과 동작적 모델, 비헤비얼 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적 모델링 동영상을 다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은 우리가 앞에서는 구조적 모델링을 배웠을 때는 주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을 포트로 그대로 연결해서 또 계층적 구조로 불러서 쓰는 방식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연속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네트형 객체의 값을 할당하는 할당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당문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이 할당문에서는 어사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사인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네트형 객체, 그래서 어떤 변수에 네트형 객체에 한다. 절차형 할당문, 베리어블 객체 값을 할당한다. 그래서 always 블락이라든가 이니셜 블락, 태스크, 펑션 내부의 할당문은 절차형이다. 그래서 블러킹 할당문은 할당 기호를 이렇게 쓰고 non-블러킹 할당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요. 그래서 절차적 연속 할당문에서는 assign, deassign, false release 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자, 할당문. 할당문에 자변과 우변이 있겠죠. 자변과 우변에서는 연속 할당에서는 네트형으로 써야 되고 어떤 비트나 벡터의 비트, 어떤 일부, 그럼 인덱스 뭐 이런 것들 쭉 넣을 수 있고 절차형 할당에서는 벡터나 스칼라, 그다음 비트도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모리 형태로 레지스터형으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이걸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속 할당문이에요. 어사인문을 이용해서 네트형, 보통 우리 와이어죠. 와이어의 값을 할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변의 값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좌변의 값도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논리 표현을 이용한 조합 논리 회로 모델링에 이용된다. 자, 와이어의 myNet이라는 와이어에 는 해서 enable과 데이터를 변수를 AND 시켜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알겠죠? 자, 이렇게 와이어로 선언된 것만에다가 어사인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거는 암시적 연속 할당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연속 할당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게 좀 좋겠죠. 이건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는 enable과 데이터를 AND 해서 된 값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NAND는 어떻게 구현되느냐? in 1과 in 2가 AND 하는 거죠. AND 해서 not 시키면 NAND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NAND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NAND 한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2 to 1 MUX예요. MUX. 자, 이거 배웠죠. 어사인문인데 셀이 1과 같다면 D1을 선택해서 아웃에 연결하고 셀이라는 값이 1이 아니면 D1을 선택해서 아웃에 연결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캐리, 어사인 캐리는 뭐냐? 카운트 10이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이 9와 같다면 헥사로 9죠. 헥사 9와 같다면. 자, 그 다음에 sum 더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sum이라는 값은 뭐냐? a 플러스 b다. 이게 어사인문으로 그냥 명시적으로 넣어줄 수 있다. 자, 4비트 가상기다. 자, 이것과 이거 캐리가 발생하면 캐리가 있겠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더해서 캐리 아웃, sum out 이 값에다가 그대로 그냥 넣는 거죠.
어사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 할당문, 어사인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연속 할당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와이어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거는 어사인문을 쓰지 않지만 그대로 이렇게 쓰니까 똑같은 거다. 암시적으로 샵 10을 하면 10의 딜레이를 주는 것이다. 엔드해서 샵의 딜레이를 가진 상태로 아웃이 된다. 샵 12만큼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더하기 하고 이렇게 넣는데 10이라는 딜레이가 발생한다. 자, 어사인문에 이렇게 하고 요걸 쓰고 이렇게 물음표를 하면 셀이 1이면 in 1을, 셀이 0이면 in 2를 이렇게 선택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거는 조건도 없이 그냥 데이터의 상위 8비트를 여기에 할당한다. 알겠죠? 그냥 할당한다. 뭐 사용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A와 B의 어떤 관계를 보고 여기에 0이냐 1이냐를 할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술 연산도 할 수 있고 논리 연산도 할 수 있고, 이 연산의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다 그대로 여기에 출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용하기 쉬운 문법이죠. 자, 예제다. 자, 이거는 assign less라는 와이어에 a 플러스 b를 한 것이다. 이게 출력이 less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add, 이거는 add sub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모드를 넣어서 모드가 1이라면 x에서 y를 빼는 것을 출력으로 내고, 이게 0이라면 x와 y를 플러스해서 출력으로 내고, 그래서 모드는 1일 때는 백이란 얘기고 0일 때는 플러스란 얘기죠. 이렇게 모드를 줘서 셀렉션 하게 할 수도 있다. 연산을 해서 이렇게도 활용된다. 자, 연속 할당문의 세 가지 지연이다. 자, 어사인문 뒤에 지연 연산자 이거 배웠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우변 P 연산자 값의 변화가 좌변에 할당되기까지 시간 간격을 지정한다. 자, 요게 된 게 요렇게 여기 어사인 할 때 10의 딜레이를 준다. 아까 얘기했죠? 자, 암시적 할당할 때는 요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자, 넷 선언문에서 지연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된 넷 와이어 지연이 경과한 후에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연을 주는 방법이에요. 자, 관성의 지연이다. 베릴로그의 디폴트 지연. 그래서 지정된 지역값보다 입력 신호의 변화폭이 작은 경우 입력 신호의 변화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간성 지연은 게이트 수준 모델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사인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입력되는 지연이죠. 입력되는 지연. 그래서 이렇게도 지연을 줄 수 있다. 지연해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약간 지연 있죠. 지금 지연 다 다르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고, 이 다음에 동작적 모델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뭐 다 쓰이지만 구조적인 것도 쓰이고 동작적인 것도 쓰이고, 앞에서 했던 이 뭐였죠? 그것도 쓰이는데 아마 제일 많이, 제 경험상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동작적 모델링이죠. 비헤이비얼 모델링. 이 비헤이비얼 모델링이 가장 많이 쓰여요. 왜 가장 많이 쓰이느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가 추상화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게이트 같은 거를 다 알아야지만 게이트 단위의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다면,
비헤비얼은 그냥 생각나는 동작계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로의 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합성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회로를 다 어떻게 구현될지 회로의 그림을 그릴지 몰라도 이거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적 블록인 이니셜과 올레이즈 문이 주로 많이 사용돼요. 가장 많이 올레이즈 문이 사용되죠.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절차형 블록이 사용된다. 올레이즈 문이나 이니셜 문이 여러 개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블록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동작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 블록 내 할당문은 블로킹 할당문이 있고 넌 블로킹 할당문이 있다. 설명할게요 나중에. 조건적 실행문 if, else나 case문을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인 것에서는 for문이나 repeat, while문, forever문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절차형 블록이다. 그래서 procedural block. 절차형 블록 내부의 문장은 기술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always 문 해서 begin end로 끝나요. always 문은 initial 문도 begin end로 끝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하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동작하는 게 절차형 블록이에요. 절차형 블록은 우리가 이렇게 블로킹 형태로 는을 표현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초기 값은 A, B, C, D가 다 0이죠. 0, 0, 0, 0. 그 다음에 10이란 딜레이 후에 자, 10 딜레이 후에 A와 B가 A에는 A 값이 0이었으니까 1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A를 한 거를 또 이렇게 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요렇게 바뀌었죠. 요거를 또 바뀐 걸 요렇게 하니까 또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C는 C 발을 했다. 이렇게 0이었는데 1이 되겠죠. D는 C 발을 한 거다. 그러면 발을 한 거, 1을 한 거를 다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실행되고 요게 실행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게 실행되고 요게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가 원래 0이었는데 0을 1로 바꿨죠. 그러면 C는 지금 1이 된 거예요. 근데 1을 또 바꿨죠. 그럼 이게 D는 0이 되는 거예요. 동시처럼 보이지만 절차적으로 실행된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해됐죠? 이게 절차형 블록에서 절차형 블록을 실행하는 거예요. 절차형 블록의 실행을 한번 보면 다시 자 0초일 때는 다 1010이에요. 1010 샵 40 후에는 스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동일하게 요 블락과 요 블락은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샵 5 하고 5를 딜레이하고 5나노세크를 딜레이하고 A는 0, B는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5나노죠. 5나노 된 시점에서 1, 0, 1, 0이었는데 여기에서 A는 0, B는 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15를 또 후에 15니까 15면 여기죠. 이 지점인데 그 사이에 10일 때 C는 0이 돼요. 그러면 10일 때 C는 0으로 바뀌었어요. 0으로. 맞죠? 그 다음에 15가 오기 전에 5. 그러면 여기서 5가 또 흐르면 D가 1이 되죠. D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15.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20. 그럼 여기서부터는 1, 0. 또 1, 0으로 바뀌어요. 1, 0으로 바뀌고 얘는 0,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15.
여기서부터 15니까 여기 30이 되겠죠. 이 30일 때 D는 0, C는 1로 바뀌고 얘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자, 이해됐죠? 동시에 이 값들이 진행돼요. 동시에 이 값들이 진행되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바뀐다. 얘 기준으로 바뀌고 얘 기준으로 바뀌고 얘 기준으로도 바뀐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이 이렇게 되면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 설명한 거예요. 절차형 블록에 사용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always 문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50마다 50 여긴 나노라고 치면 나노마다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얘는 100마다 100나노마다. 자, 그러면 100, 200, 300, 400이죠. 그러면 50마다 A를 바꿔준다 그랬죠, 부호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1, 0, 1, 0, 1, 0, 1, 0, 1 이렇게 50 나노세컨마다 계속 바뀌고 B는 100나노만 하죠. 그러니까 100나노 됐을 때 0이었는데 1로 바뀌고 또 100나노 지나면 0으로 되고 또 100나노 지나면 1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그래서 얘와 얘는 동시에 돌고 always문은 계속 실행하는 계속 포문 영원히 포문인 것처럼 계속 실행되는데 샵 50을 했으니까 50나노마다 한 번이 실행되는 거죠. 보기에는 웨이포문 모양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변경되는 코드다. 이해됐죠? 자, 이니셜 블락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니셜 블락은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요 전체가 코드가 한 번 실행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니셜이라고 쓰고 비긴과 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블로킹이나 non-블로킹을 쓸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실행되는 동안 한 번만 실행되고 시작 실행 시간은 0시간이고 블로킹이 들어갈 수도 있고 non-블로킹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블로킹이 들어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도는 거죠. non-블로킹은 동시에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always 문은 begin 문과 이니셜 문은 한 번 하지만 always 문은 항상 한다. 근데 그 항상의 조건이 뭐냐? 요 at이 요렇게 있고 요 조건을 만족할 때 한 번 동작해요. 그럼 또 조건에 만족하는 게 또 오면 또 동작하고 동작하는 조건이 들어오면 또 동작하고. 그래서 at sensitivity list라는 요 안에 요 구문이 감지되면 여긴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감지가 되면 혹은 여러 개 조건이 다 만족할 때 이럴 때 트리거링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구문 비긴과 엔드 안에 있는 구분이 한번 실행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긴과 엔드 블록은 절차형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블로킹 할당문 또는 non-블로킹 할당문에 따라서 실행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블로킹은 이렇게 절차대로 되고 non-블로킹은 동시에 모든 구문이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동작을 해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실험이다. 실제 칩들은 무한히 반복되겠죠. 전원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자, always block에서는 sensitivity list의 사용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always 구문으로 모델링 되는 회로에 입력 신호가 모두 나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신호가 감지 신호 목록에서 빠지면 합성 이전의 RTL 시뮬레이션 결과와 합성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MN 혹은 모든 별표 하면 모든 걸 돼요. 요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Y는 A and O와 C and D O와 F 이런 걸 수령하게 되는데 요 값들이 어떤 값이라도 하나가 변하면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순차적인 회로 조합 회로에서는 이렇고 순차 회로 모델링에서는 동기식 셋이나 리셋 그래서 클록 신호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클록 신호와 셋과 리셋 신호를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포지티브 엣지일 때 그러니까 클락이
이렇게 보통 되죠. 그러면 포지티브 엣지일 때마다 요 always 문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거티브 엣지 클락과 포지티브 리셋.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드웨어는 이렇게 클락도 있지만 이렇게 리셋 신호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포지티브 리셋이 될 때나 네거티브 엣지일 때 요 구문을 한번 실행하는 그때마다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실행한다라는 거, 이 조건문을 보고. 그래서 always block 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shift라는 모듈이고 reset, clock, 그 다음에 뭐 이런 input, output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클락과 리셋은 항상 인풋이겠죠. 자, 네거티브 엣지 리셋일 때 또는 포지티브 클락일 때 요 구문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죠. 혹은 always 요렇게 표현하면, 자, 요렇게 표현하면 A, B, C, D가 있다면 A, B, C, D에 어떤 값이 변하면 이런 걸 모든 입력을 감지 신호 목록에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고, 요런 백더 신호를 넣을 수도 있고 결합 신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보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 always 문을 실행하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감지 신호 목록의 불완전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셀 입력이 이렇게 3개죠. 근데 셀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셀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A와 B 조건만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자, 여기 보면 감지 신호에 셀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력이, 자, A와 B, A, B가 있을 때 셀이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만 보고 값이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때는 셀이 변했는데 A와 B 값이 변하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셀에 따라서 Y 값이 A나 B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건이 셀을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지 신호에 셀을 포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 O와 B, O와 셀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그래서 순차 회로의 감지 신호 목록이다. 그래서 동기 리셋이 있고 비동기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셋도 아주 중요한데 포지티브 클락일 때만 보는 게 있고 포지티브 엣지 리셋과 포지티브 엣지 클락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기 리셋. 그래서 리셋이 이렇게, 만약에 리셋이 1상태다 그러면 Q 값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런데 클락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포지티브 엣지일 때마다 요 구문이 도는데 리셋이 이렇게 1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0으로 그냥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리셋이 이제 딱 풀려서 0으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요게 동자 여기가 먹는 거죠. 여기는 먹지 않지만. 그래서 Q에는 D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동기식은 포지티브 리셋. 그러면 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한 얘기는 뭔가 하면, 요때는 보세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클락이 이렇게 있어요. 리셋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여기에서 포지티브 엣지일 때 기준을 보면 얘는 여기에서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지점과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클락에 딱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리셋이 0이 되었지만 실제로 요게 먹는 시간은 요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클락이 요렇게 되어 있지만 요렇게 포지티브 엣지일 때 요렇게 돌지만 포지티브 엣지일 때 리셋을 요렇게 걸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해서 이런 리셋을 걸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돌다가 여기 때도 요게 돌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리셋이 1일 때는 0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떨어뜨리면 다시 0이 돼서 이때 이때 동작을 먹어서 비동기적으로 리셋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비동기 리셋이고 이건 동기 리셋이고, 이건 클락에 딱 동기화되어 있고 이건 클락에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알겠죠? 이런 게 비동기 리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많이 활용해 봐야, 실제 돌려 봐야지 웨이브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always의 무한 루프다. 그래서 always 구문은 테스트 벤치에 사용된 경우가 많다. 테스트 벤치에 무한 루프를 만들 때, 그래서 제일 가장 쉬운 것은 클락을 만들 때죠. 클락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클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듀레이션이 50 나노세크, 요것도 50 나노세크, 그래서 한 주기가 100 나노세크, 요런 클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클락을 만들 때 always 문을 요런 형태로 많이 써요. 알겠죠? 자, 절차형 할당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절차형 블록 내부에서 사용하는 할당문인데 할당문 안에는 레지스터, 인티저, 리얼, 타임 등의 레지스터 변수가 사용돼야 돼요. 그 다음에 always, initial, task, 펑션 등의 프로시저 내부에서 사용돼야 되고, 문장이 나열된 순서대로 실행되어 할당문 좌변의 변수값을 갱신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블락킹 할당문은 none을 사용하고 non-블락킹은 이렇게 기호로 사용돼요. 알겠죠? 그리고 암시적 변수 할당문이라는 것도 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면 레지스터죠. 이 always 문 안에서는 항상 레지스터만이 여기 좌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연산된 게 는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 non-블락킹에서는 요렇게 C를 요렇게 넣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암시적 변수 초기 값을 할당한다. 하드웨어가 아닌 시뮬레이션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블러킹 할당문과 non-블러킹 할당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둬야 되는데, begin, end 사이에 기술된 문장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할당되는 것을 우리가 블러킹 할당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이 문은 딜레이는 없지만 순서대로 어쨌든 동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각 문장이 할당된 대한 실행이 완료된 후 다음 문장으로 제어가 넘겨가는 것이고, 블록문 내에서 시뮬레이션 실행에 시간 제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 있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없지만 지연이 없지만 순서대로 동작해요. 알겠죠? 레지스터 A는 0이 된 거고, 레지스터 B의 세 번째 비트는 1이 된 거고, 3에서 5는 7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변화한다. 그 non-블러킹의 차이는 요 부가 요렇게 쓰는 게 차이이면서, 다른 점은 순서대로가 아니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구문이 있다면 동시에 시점에서, 얘는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순서대로, 그런데 non-블러킹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나열된 할당문의 순차적인 할당에 대한 블로킹 없이 정해진 할당 스케줄링에 의해서 좌변에 할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변의 지금 곧바로 좌변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말이죠. 모든 줄을 다 동시에 순차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연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5 나노세크에서 A에 1을 할당하죠. 그럼 요 다음에 3을 또 지연시키니까 결국에는 18 나노가 지연된 거예요. B에 0을 할당하죠. 또 15 3을 지연시킨 후 또 6을 지연. 그러니까 총 24 나노세크에서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넘블로킹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건 블로킹이죠. 지금 순서대로 순서대로. 넘블로킹을 쓰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D는 1이 할당되는데 15 나노 후에 E는 0이 되는 시점이 18 나노가 아니라 3 나노 후에 F는 1이 되는 시점이 다 더해서 24 나노가 아니라 6 나노 뒤에. 요런 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자, 보면 A는 15 나노니까 여기죠. 15. B는 자, 또 3을 흘려서 18. C는 여기 24. 이렇게 되죠. 그런데 D는 자, D는 15죠. D는 15 될 때 15. E는 3. F는 6. 이렇게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근데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럼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코드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블로킹을 쓸 거냐, 는으로 해서 블로킹을 쓸 거냐, 요렇게 해서 non-블로킹으로 쓸 거냐, 여러분들 지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딩할 때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요렇게 하면 A는 15 나노, 그 다음에 18 나노 후에 B는 0,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20 나노에 C가 1이 할당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좀 요렇게 돼 있죠. 레귤러 지연을 가진 non-블로킹. 그러면 10 나노에서 D는 1. 자, 이건 10 나노가 아니라 15죠.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18 나노. 이렇게 앞에다 두면 24 나노. 요거는 요 한 줄 한 줄에 대한 딜레이예요. 앞에 두면 요거는 같은데 요거는 달라지죠. 자,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요 사이에 두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할당되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레귤러처럼 앞에다 두면 이 한 줄이 실행되는데 지연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같아져요. 좀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할당문의 순서 한번 블로킹과 non-블로킹의 할당 순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자, 요렇게 y1에는 a와 b가 5, 9니까 14가 들어가고 여기가 14가 됐기 때문에 요 윗줄이 실행돼서 a가 5니까 5를 더해서 19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y1이 여기가 14고 요게 19가 된 거예요. 지연이 없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값이 반영된 후에 여기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A가 5고 B가 9죠. 그래서 얘는 14가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Y1은 뭐예요? Y1은 자 플러스 A 값은 당연히 5겠죠.
A 값은 5일 테고, 자, 이것은 지연 할당. 그래서 X, 여기는 X 값이고, 여기는 19 값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클락이 이렇게 띄고 있었어요. 그럼 포지티브 엣지 때 요게 실행돼요. 그래서 요 값이 14가 할당됐어요. 그런데 여기 값은 y1 값이 아직 할당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죠. 이 다음 클락 때 A와 B가 들어와서 14가 또 됐는데, 이제서야 y1은 그 전에 할당되어 있는 이 14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내서 19가 된다. 한 클락의 딜레이가 발생하죠. 이해됐죠? 한 클락의 지연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14와 19 같이 이렇게 할당되지만, 이렇게 넘블러킹을 쓰면 요 값이 할당되고, 이거 할당되는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건 할당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요 다음 클락에 요게 그 전 클락에 할당됐던 요 값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면서도 잘 활용해야 되는. 알겠죠? 이렇게 쓰려면 아예 이걸 쓰고, 이 방식을 쓰려면 아예 이 방식을 쓰고, 이걸 혼동해서 쓸 수도 있는데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문의 사용 가이드 이렇게 있는데, 절차형 할당문을 사용한 디지털 시스템 모델링 가이드에서 조합 회로에는 주로 블로킹 할당문을 사용하고, 순차 회로에서는 non-블로킹 할당문을 사용해라 라고 권장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니셜 혹은 always 블록 내에서는 블로킹과 non-블로킹을 섞어서 사용하면 헷갈려요, 많이.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블로킹 할당문은 기술된 순서에 따라서 그 실행의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순서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매우 주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쓰이고. 자, 계속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얘는 D가 여기로 할당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할당되고, 할당된 게 여기 오고, 요 할당된 게 여기 와서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는, 웹 검색 결과입니다. 요렇게 활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되고, 이 다음 클락에 요게 여기 되고, 그 다음 클락에 요게 여기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프 1은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요것은 요렇게 순서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클락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어쨌든 매우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테스트해서 해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자, 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당문 비교 순서에 대한 예제부터 해서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